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노아 방주 계속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그 당시에 조선 기술로는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분히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것이다라는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노아 방주를 연구를 해보면 엄청난 과학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모든 종류의 암수 한 쌍씩이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한정된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동물들이 호흡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공기가 탁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이 동면에 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방주는 어쨌든 그곳에서 1년 동안 그 동물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숨쉬고 이렇게 동면하는 동안 문제가 없는 그런 환기 시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인 이렇게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또 좌우에 있는 공기가 잘 환기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냈죠. 자, 이렇게 좌우간 환기, 전후간 환기가 이렇게 아주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매우 과학적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배였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노아가 했을 테니까. 자, 이제 공룡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이 공룡이 노아의 방주에 탔느냐 안 탔느냐 말씀드렸죠. 탔어요 안 탔어요? 탔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공룡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공룡은 탄 겁니다. 자, 이 공룡 이름 아시는 분? 대부분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죠. 근데 이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고 빌로시랩터라는 공룡입니다. 빌로시랩터. 이 빌로시랩터라는 공룡은 물이 져서 이렇게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공룡이에요. 그래서 아주 민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지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공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 영화 주라기 공원에 보면 이 빌로시랩터가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오죠. 자, 우리 공룡에 대한 영상 좀 보시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룡이 지금 진화론적으로는 멸종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타임즈의 1985년 5월 6일 실린 내용입니다. 공룡은 왜 멸종되었을까? 공룡은 이 공룡 멸종된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포인터가 잘 작동을 안 하네. 공룡 멸종설에 대해서 왜 멸종되었을까? 타임즈에 실린 내용을 보면
설치류 포유동물들이 공룡알을 모두 먹어치웠다. 뭐 이런 그래서 공룡이 멸종되었다라는 이론이 있고, 또 공룡의 작은 뇌가 그들을 퇴화시켰다. 또 이 공룡이 엄청나게 크다 그랬죠. 엄청난 체중으로 탈골이 되어서 굶어 죽었다. 먹이 사냥을 못하니까. 또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룡의 고환이 타서 사망했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식성이 변경되었다. 공룡의 심한 변비와 또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런 멸종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 멸종설 중에서 지금 진화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 운석충돌설입니다. 운석충돌설. 이 운석충돌설은 왜 운석충돌설을 주장하냐면, 이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 이리듐이라는 물질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리듐. 그래서 이 이리듐이 어디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냐 보니까 이것이 운석에서 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석충돌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리듐이 운석에 많다고 해서 또 화석이 발견되는 곳에 이리듐이 많다고 해서 과연 이 운석충돌설이 맞는 것이냐? 자, 소리는 본인이 좀 키워보세요. 소리는 본인 스마트폰에서 소리를 키워보세요. 자, 6,500만 년 전에 이 공룡이 멸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6,500만 년 전에 그 공룡이 멸종하게 된 것이 소행성 충돌, 그러니까 운석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곳이 바로 그 멕시코 쪽에 있는 칙시오로브 그 운석 충돌한 그 흔적, 그곳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이 바로 지구에 운석 충돌했던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운석 충돌이 과연 공룡 멸종설에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검증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운석 충돌은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 거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그러니까 이 공룡이 멸종할 정도의 그런 그런 충돌이 일어날 거대 운석이 충돌할 확률은 수천만 년에 1회 정도다. 수천만 년에. 그러니까 뭐요? 거대 운석이 지구와 충돌해서 공룡을 멸종시킬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 말이죠. 자, 이 거대 운석설의 이 문제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돌 확률 자체가 수천만 년에 한 번 정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룡의 멸종 쇠퇴 시기가 다 다르다, 불일정하다. 이게 뭐예요? 만약에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멕시코에 있는 그 칙쇼로브 거기에 운석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했다 그러면 공룡 멸종 시기가 지구 어디든지 다 동일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계적으로는 공룡이 멸종한 그 시기 자체가 다 틀리더라. 자 그리고 만약에 거대 운석, 그러니까 그 운석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됐다. 그러면 다른 포유류와 파충류와 조류는 왜 멸종하지 않았을까? 이게 의문이죠, 그죠? 이
공룡을 멸종할 정도의 거대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 그 충격이다 그러면요, 이 공룡만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유류, 파충류, 조류, 이런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이 거의 멸종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괴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 공룡만 멸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 운석설은 우리가 이걸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이 이리듐이라는 것이 지구 멘틀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자, 지구 멘틀이라는 것은 지구 깊숙한, 그죠? 지구 깊숙한 그 핵 위에 있는 이죠. 지각 밑에 있는 그 멘틀을 얘기하는데 그곳에도 이리듐이 많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뭐죠?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죠?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품의 샘, 뭐라 그러죠? 화산 폭발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리듐이 지구 멘틀에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소리는 노아 홍수 때 이 멘틀에 있는 이리듐, 그것이 폭발해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공룡에서 많이 발견되는, 공룡 화석에서 많이 발견된 이리듐이 운석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 지구 멘틀, 지구 깊숙한 곳,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올라온 이리듐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파스버로에서는 공룡 10만 개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도 이리듐 최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룡 그 화석의 운석에서 발견되는 이리듐이 아니라 최적층에서 발견되는 이리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멘틀에서 발견되는 이리듐하고 같은 성분이다. 자, 이런 것들이 지구상 많은 곳에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처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것에 그 근거에서 기품의 샘 속에 있었던 그 이리듐이 터져 올라온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리듐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거대 운석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아 홍수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자, 이렇게 화산재에도 이리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룡은 정말 멸종했을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지금. 그죠? 안 보여. 그러니까 멸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신문기사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백두산 호랑이가 멸종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만주, 그런 쪽에서 발견되었다.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멸종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룡이 지금, 어쨌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진화론자들은 거대 운석설에 의해서 공룡을 멸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공룡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룡은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죠? 왜냐하면 환경은 물론 노아 홍수 이전 환경과 지금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이 많이 지구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공룡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어딘가에 있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살아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남북전쟁 직후입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있었는데 19세기죠. 근데 그 직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때 그 병사 7명이 총으로 익룡을 잡았다. 익룡을 잡았다. 이 그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림 있습니다. 익룡. 그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익룡을 프테로닥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큰 무슨 새를 잡았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익룡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북전쟁 때 공룡을 잡았다. 그럼 뭐야? 공룡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1977년 뉴질랜드 그 근해에서 어떤 큰 물고기 같은 그런 모양의 이제 죽은 시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저인망 어선이. 무게 2톤에 길이 6m에 목 길이가 1.5m, 꼬리가 1.8m, 그리고 앞뒤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물고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어류학자들한테 이게 무슨 물고기냐 이렇게 알아봤을 때 아무도 물고기 종류 중에 어떤 것이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학자에게 이것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룡학자가 이 물고기 같이 생긴 이 물체를 뭐라 그랬냐면 프레시오사우루스라는 바닷속에 사는 어룡이다. 어룡이 시체다. 자, 시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이 프레시오사우루스 어룡을 발견한 것을 기념해서 이들이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국립과학박물관 100주년 기념 우표. 일본 사람들 정확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표까지 발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발견됐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었다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룡의 이 공룡의 이 여러 가지 이제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 화석이 그러면 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화석 속에 보니까 아직 화석이 되지 않은 살점 부분이 발견돼요. 살점 부분. 거기에 이 혈관 구조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혈관 구조가 발견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이 공룡이 살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화석도 되지 않은 상태. 살점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그 공룡학자들과 여러 과학자들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연합뉴스에서 YTN에서 이렇게 보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볼까요? 중국 고전의 기록에도 이 공룡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드래곤본.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때 용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뼈를 푹 과서 먹었던 중국 허난성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용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다이노서 본. 그러니까 공룡의 뼈였던 거예요. 공룡의 뼈. 자, 뼈를 삶아 먹었는데 그게 뭐야?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나왔다. 그건 뭐예요? 이거 완전히 화석이 된 게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그죠? 그런 과거에 이 공룡이 살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혈관과 세포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직이 처음 발견돼 공룡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임종주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쥐라기 공원의 한 장면입니다. 화석 속 모기에 피해서 DNA를 추출해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재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진은 7천만 년 전의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화석에서 혈관과 세포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직을 추출해냈습니다. Found that it left stretchy residue in some parts of the bone. 연구진은 이 조직에서 단백질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공룡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03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한 화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넙적다리뼈에서 이 조직을 추출했습니다. 공룡 복제 가능성에 대해 연구진은 DNA를 추출해 공룡을 복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o preempt one of your most obvious questions, no, this does not mean that we are cloning dinosaurs in our lab, and we probably will not. 하지만 이번 연구는 100년 이상 뼈 화석에만 의존해왔던 기존의 공룡 연구에 새로운 방향과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임종주입니다. 자, 이렇게 혈관과 자, 이렇게 실제로 이 그 공룡의 그 연부 조직, 그러니까 혈관까지 남아 있는 적혈구가 보이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적혈구가 보이고 연부 조직이 발견됐다, 이것은요.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됐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점이 발견됐다, 또 혈액 구조가 발견됐다, 혈관 구조가 발견됐다, 이것은 과거 우리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공룡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궁창 위의 물이 이 지상으로 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환경이, 지구 전체가 다 따뜻한 아열대 기후에서 이제는 추운 곳, 더운 곳, 그죠? 이런 곳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추위와 더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이렇게 이 창세기 9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뭐예요? 비로소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했다는, 육식.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단백질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위가 또 더위가 이렇게 이제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식 자체를 허용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정도로 나빠진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다시피 생명체의 수명 단축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먹거리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열대 기후였던 그 지구는 굉장히 많은 수목이 울창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아지면서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초식했던 초식 동물들이 이제 생존이 위협받게 됐죠. 그리고 또 대기압이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룡 중에 목이 긴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은 호흡이 곤란해지는 일이 생겼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기린 있잖아요. 기린이 고산지대에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이 길어서 산소까지 산소를 운반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이
고산지대에 가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린은 고산지대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초식 공룡이 이래서 뭉치큰 것들이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죠? 그리고 목이 긴 공룡들이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이로 썼던 또 육식, 그죠? 공룡이나 육식 동물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개체수가 줄고 이렇게 돼서 사실 지금 그래서 공룡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죠? 멸종된 것처럼 보이고 이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룡이 지구 어딘가 지구의 환경이 아직도 공룡이 살만한 환경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살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또 목격담도 있고 나중에 공룡 말씀드릴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구에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습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그런 공룡들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룡은 지금 현재도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이제 이 엄청난 그 대홍수 그 가운데서도 끄떡없이 그죠? 이게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자, 1884년에 길이 100m가 넘는 배를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브루넬 그레이트 브리톤이라는 배예요. 근데 이 그레이트 브리톤이라는 배는 성경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과 같은 설계를 했습니다. 자, 높이는 9.9, 길이는 98m에서 1:10의 비율, 높이와 너비의 비율은 1:6으로 이 똑같은 비율로 설계했어요.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배. 그러니까 100m가 넘는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파도에 가장 안전한 비율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의 비율과 같은 설계로 만든 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방주의 안전성이 이 노아의 방주만큼 뛰어난 배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이 배는 뒤집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1992년에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 그 배들을 실험했어요. 안정성 실험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를 놓고 인간이 만든 가장 안전하다는 배,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비율과 같은 설계로 만든 배, 그 배들을 놓고 안정성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주, 우리나라의 그 조선 기술은 세계 1위예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공학적으로 뭔가 연구해서 발표는요, 세계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도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실험이죠. 자, 우리가 관측한 파도 중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30m 파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가장 심한 파도. 그래서 그 30m 파도 정도의 그 파도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배가 가장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을까? 그것을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실험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이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노아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 실험에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 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일더라도 배에 실려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보건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의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 안전 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 폭, 높이를 가지는 선박으로 평가됐으며, 높은 파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무원,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배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선박에 비하여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배였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노아의 방주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틀림이 없는 정확한, 그죠? 가장 안전한 배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